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더 이어가지고 오늘 확실하게 좀 매듭을 좀 지어 볼게. 뭐 그냥 아무거나 예시 하나 적어봤거든. 너희들은 뭐 필기할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해요. 지금 예시들 다 그대로 연습시킬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나머지 정리 활용하는 거 성나 어디 갔지? 그거 있었죠. 뭐 24, 10 몇에 몇 제곱을 뭐 15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을 풀 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합동식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 두 가지보다는 가장 큰 타이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놨고, 이 본질적인 내용, 주제와도 같은 내용은 나머지는 무조건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진다, 나머지로부터 계산된다는 얘기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만 만약에 궁금한 상황이라면 나머지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나머지의 발생 부분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랑만 1번 예시를 적어놨어요. 3의 81제곱 더하기 4를 26으로 나눈 나머지, 여기서 뭐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합동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나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자라는 얘기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것 자체가 뭐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걸 이용하자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를 반드시 이 나누고 있는 숫자를, 요놈을 1차식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해야 이 방법을 쓸 수가 있고, 이 26을 어떤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x를 이용해서 3의 81제곱 더하기 4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나머지 정리를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했으니까 381제곱 더하기 4이지만 이 26과 뭔가 1차 관계로 엮어내려면 이 3의 81제곱을 3의 세제곱, 즉 3의 세제곱의 27제곱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되겠죠? 3의 세제곱을 하면 27인 거니까 우리 26과 굉장히 가깝게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 27을 x라고 표현을 만약에 해본다면 주어진 이 나눗셈식은 x의 27제곱, 즉 27의 27제곱 더하기 4는 26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이런 항등식이자 검산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지.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뒷부분에 꽂히는 숫자가 지금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검산식을 작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좌변 우변의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봄으로써 1 더하기 4, 5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꽂히는 숫자가 5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얻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애초에 1차식으로 나눈 형태의 검산식을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돼야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의도대로 x자리에 27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27의 27제곱, 이게 결국에 3의 세제곱의 27제곱이니까 3의 81제곱 더하기 4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3의 81제곱 더하기 4를 26으로 나눴을 때 몫은 관심이 없고 여기 뒷부분에 꽂히는 숫자가 5다라는 거지. 근데 이 5가 만약에 0 이상 26 미만 범위에 안 들어간다면 이 몫에서 뭔가 하나를 빼고 26을 갖고 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범위 안에 집어넣는 과정, 그걸 내가 고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지. 이 문제는 뭐 고정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답은 5가 될 건데, 합동식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합동식을 쓴다고 해도 결국엔 2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26을 주거니 받거니 해도 상관이 없다. 나머지 발생하는 부분은 26이 아닌 부분, 26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에서만 발생할 거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3의 81제곱 더하기 4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정리를 쓰든 합동식을 쓰든 3의 세제곱의 27제곱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둘 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의 27제곱 더하기 4로 바라보는 거니까 27을 27번 곱한 거는 어차피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27이나 1이나
역할이 똑같다. 26을 빼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미분법을 빼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의 27제곱은 1의 27제곱과 합동이다라는 얘기예요. 모듈러 26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의 27제곱 더하기 4, 뭐 4는 이미 작은 거니까 그리고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26을 빼내거나 덧붙일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숫자의 스케일을 낮춰가면서 결론적으로 26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머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숫자의 스케일을 낮추고 결국 0 이상 26 미만의 범위에 들어오게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4가 5가 되니까 얘는 0 이상 26 미만의 범위에 들어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마찬가지로 5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를 봤어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거나 합동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봤는데 이 형태가 가장 기본인 거지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의 주제는 항상 이겁니다.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나머지가 어디서 생길 수 있는지 그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 중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내가 이 나누는 값과 이 나눔을 당하는 대상을 1차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건 식을 작성하건 아니면 합동식을 이용하건 둘 다 쉽게 풀린다는 얘기고요. 방법은 사실상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6의 11제곱 마이너스 1을 25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저번에 우리 요거 수업 안 했었지? 그치? 6의 11제곱 마이너스 1을 2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너희들이 계속 저 기본적인 나머지 활용, 나머지 정리의 활용, 합동식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 이 3번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거야. 3번 문제를. 왜? 자, 이 25와 여기 뭐 6의 11제곱이나 뭐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25랑 가깝게 연결을 시키려고 했더니 6은 일단 너무 멀어요. 6에서 25를 빼거나 더해봤자 간단해지지가 않지. 우리 합동식을 이용해 보려고 해도. 그래서 뭐 이거를 6의 제곱의 전체의 5제곱에다가 6을 한 번 더 곱한 거다. 36의 몇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36과 25도 가깝지가 않아. 그래서 빼봤자 뭐 11의 거듭제곱이니까 계속 숫자가 스케일이 낮춰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로 가야 돼. 주제로. 이 주제 중에 몇 가지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이거 두 개인 거지 이거 두 개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2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 나머지만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나머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나머지 발생 부분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센스는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6하고 여기서 결국엔 우리가 성가시기에 느끼는 부분이 6의 11제곱인 거잖아요. 6의 11제곱하고 이 25하고 어떤 숫자를 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5라는 숫자가 좀 느낌이 와야 돼. 5.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 이 6이라는 건 얘는 5 더하기 1이에요. 이 문제상, 이 문제의 느낌을, 뉘앙스를 느껴봤을 때 얘가 5의 제곱이라고 줬고 이 6의 11제곱,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 어떤 관련이 있어야 우리가 식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가 어디서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관련 있는 숫자를 찾아주셔야 돼. 얘는 5의 제곱이고 얘는 5 더하기 1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앞에 있는 식은 5 더하기 1에 11제곱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5의 제곱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우리 이 5 더하기 1의 11제곱을 마치 a 더하기 b의 11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할 수가 있겠죠. 전개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 뭐 중학교 방법으로 이거 막 화살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경우의 수준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5 더하기의 11제곱은 자 a 더하기 b의 11제곱이라 생각하고 괄호가 지금 11개가 곱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전부 다 5를 뽑는 거 그게 마치 최고차항 느낌으로 나오겠죠. 5의 11제곱 이거는 1개 나올 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 11개의 괄호 중에서 10개는 5를 뽑고 1개의 괄호에서만 1을 뽑는 거
그게 결국엔 값으로 얘기하면 5의 10제곱일 건데 5의 10제곱이 몇 개 나올까? 5의 10제곱이 몇 개 나올까? 10개? 10개 나올까? 그럼 조금 더 우리 간단한 거 해볼까? 여기에서 3개만 해볼게. 3개만. 경우의 수는 수학 전반에 깔려있는 거니까 계속 경우의 수의 생각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전개했을 때 A 2개, B 하나짜리 몇 개 나올까요? 3개예요. 3개. 어떻게 생각해야 돼? 3개 중에 2개에서는 A를 뽑고 하나의 괄호에서만 B를 뽑는 거니까 한쪽에서 B를 뽑는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 내가 여기서 B 뽑는 거, 여기서 B 뽑는 거, 여기서 B 뽑는 거 이렇게 3개가 나오겠지? 다시 한번 다 얘기해보면 BAA, BAA, BAA 이렇게 만나는 게 3번이 세 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전개식 할 공식으로도 알고 있잖아. 3A 제곱 B인 거고 마찬가지로 A 뽑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A 세제곱은 1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A 하나 B 2개짜리도 있겠죠? 괄호가 3개니까 어쨌든 문자 3개가 곱해져야 될 텐데 A 하나 B 2개 뽑는 것도 여기서 A 뽑을래, 여기서 A 뽑을래, 여기서 A 뽑을래 하시면 이것도 3개가 나온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B 뽑는 건 이 하나의 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B의 세제곱은 1개가 나올 겁니다. 이걸 공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경우의 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식으로 없는 4차, 5차, 6차, 이 11제곱 이런 것들도 다 전개를 할 수가 있겠지.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갈 거야. 5, 10개 나오는 거. 5, 10개와 1, 1개로 구성된 숫자는 5의 10제곱이야. 5의 10제곱이 몇 개 나올까? 11개. 괄호가 11개 있으니까 그 11개 중에 어디 한 군데에서 하나만 1 뽑고 나머지 전부 다 5를 뽑는 거는 여기서 1 뽑는 거, 여기서 1 뽑는 거, 여기서 1 뽑는 거 11개의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11 곱하기 5의 10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지. 자, 근데 사실 뭐 내가 지금 이게 몇 개 나오냐 경우의 수를 다시 검토해보자라는 느낌은 아닌 거고 자, 볼게. 그럼 이제 다음에도 이제 5의 9제곱 11개 중에 2개만 1 뽑고 9개를 못 뽑는 거 몇 5의 9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몇 5의 9제곱이 나올 거야.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럼 5에 5 8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계속 갈 건데 자, 그래서 내가 쭉 적어서 여기에 이제 몇에다가 5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이 개수들은 다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5 1개짜리 몇 개 나올까요? 5 1개짜리가 1개 나와? 11개야, 11개. 이게 개수가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1 1개짜리 11개 나왔으면 5 1개짜리도 11개 나오는 거예요, 11개. 그 다음에 1 11개짜리 5 11개짜리 개수랑 똑같이 나오겠지. 전부 다 5 뽑을래? 전부 다 1 뽑을래? 어차피 개수는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A 더하기 B의 거듭제곱들이 개수가 좌우 대칭인 이유가 그거야. 경우식으로 생각했을 때 5 10개 1 하나 뽑는 건 5 하나 1 10개 뽑는 거랑 경우의 수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1에 11제곱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한번 전개를 가볍게만 해봤어요. 가볍게. 이 사이사이들도 너희들이 다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뭐로 나누고 있죠? 5의 제곱으로 나누고 있어요. 5의 제곱으로. 자,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밑줄 치는 부분들 자, 이 5의 11제곱부터 쭉 갈 거야. 여기까지. 나머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리고 뭐 마지막에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이거까지 같이 써보면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이게 지워질 건데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자라는 얘기거든.
결국 이 6의 11제곱 마이너스라고 25 연결켜주는 숫자 5를 찾았고 그럼 얘를 5 더하기 1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개를 보면 이 전개를 할 필요도 사실 없었다는 얘기인 거지. 머릿속에서 어차피 우리 5에 대한 11차라고 그냥 표현을 해보자. 5에 대한 11차부터 5에 대한 0차까지 나올 건데 거기서 5에 대한 2차 이상에서는 나머지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야? 5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5의 제곱에 얼마가 곱해진 거고 5의 제곱에 얼마가 곱해진 거고 5의 제곱에 얼마가 곱해진 놈들이 다 이런 놈들인 거니까 얘는 당연히 5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결론 5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발생 부분은 딱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야. 이게 나머지를 구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 중에 쉬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고 주제가 저 위에 적어놓은 저거라는 거를 확실히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돼. 이게 그냥 결과가 얼마예요? 끝에요? 이게 지금 11 곱하기 5니까 55잖아요. 근데 55는 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범위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니까 진짜 나머지를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55를 25 두 번 빼면 5 남잖아. 그럼 나머지 다 정답이 5라는 얘기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이 55는 최종적으로 5가 됩니다. 우리가 25로 나누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얘가 범위에 들어간 0 이상 25 미만의 숫자가 됐으니까 5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예시까지 이제 같이 풀 수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사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인 문제들 내가 만약에 1차 결합으로 1차 관계성을 지을 수 있으면 합동식 나머지 활용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셔야 돼.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나머지가 어디서 생길 수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하자 그런 얘기야.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 학생 중에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 풍산자 18페이지 61번 문제예요. 풍산자 18페이지. 책을 보실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풍산자 18페이지 61번 문제인데 자, 얘는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식으로 나와 있어. 잘 느껴보자.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통째로의 세제곱인 거야. 이 6차식인데 너희들이 이거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당연히 느껴지지? 그치? 그리고 이걸 잘 봐야 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qx라고 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나머지야. 나머지. 거기서 R3을 물어봤으니까 이 나머지 얘는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여가지고 뭐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귀에 들어오니? 지금 얘를 뭐 ax 더하기 b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태도가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 뭐 a와 b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정보 두 개를 뽑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조차도 검산식이고 항등식인 거니까 뭐 비교, 대입, 연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비교를 하는 것도 얘 모르고 얘 전개도 쉽지 않으니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것도 결국에 이 관심 없는 몫을 날리면서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값은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인데 이 x제곱 더하기 2를 0으로 만드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그래서 내가 이 x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를 집어넣은 다음에 세제곱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지금 계산 자체가. 여기가 지금 이 순원수가 아닌 허수가 나오고 그거에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해서 실수부, 허수부끼리 비교하면 문제는 풀리긴 해. AB 값이 나오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그럼 여기서도 뭐 이걸 큰 틀로 바라보면 결국엔 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비교이자 연결이 있는 건데 나머지가 궁금해. 얘는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대입하거나 개수 비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을 합시다. 어떻게 말하고자는 얘기지? 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여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자는 얘기인데, 자, 내가 x제곱 더하기 2를 왜 따로 빼놨을까를 잘 느껴봐야 돼, 너희들이. 편의상 내가 그냥 얘를 잠깐 내가 a라고 표현해보고 얘를 b라고 표현해보면, 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랑 지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 근데 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너희들 지금 방금 뭐 위에서도 했지만 이거 전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이거 a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3a의 제곱에 b고요. 경우의 수적인 논리로 가는 거야. 3a의 b의 제곱이고 더하기 b의 세제곱인데 이 뭐 좀 느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고 있을 때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여기는 나머지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a를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라는 걸 한 번이라도 가지고 있잖아. a가 3개나 있고 a가 2개나 있고 a가 1개나 있고 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를 따로 뺀 다음에 얘를 a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죠. 여기서 나머지가 발생할 수가 없어. 결국엔 나머지만 관심 있으면 여기 b의 세제곱으로 다운시켜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저 합동식의 표현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는 있겠지. 잘 봐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원래 숫자에다가만 쓰는 게 저 합동식의 표현인 건데 이렇게 한번 느껴볼게. 우리만의 의사소통이야.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이 식은 합동입니다. 뭐랑? 요거 세제곱이죠. 요거의 세제곱은 2x 더하기 1 즉 x제곱 더하기 1을 빼내고 남은 놈 요놈의 세제곱이랑 사실상 역할이 똑같아요. 뭐에 대해서? mod x제곱 더하기 2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없어요. 문자, 식에다가 쓰진 않는데 그냥 합동식의 표현을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로 나누고 있으니까 얘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지금 2차식은 이 1차식이랑 역할이 똑같아. 그럼 우리가 원래 2차식의 세제곱이 지금 빡셌잖아요. 항이 3개나 있고 2차식이고 6차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를 이 2x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할만하잖아.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랑 나머지를 구하는 세상에서는 역할이 똑같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니? 를 묻는 거고 다시 또 이 주제로 돌아가는 거죠. 나머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거기서만 관찰이 되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관찰을 하면 된다.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 문제는 뭐 얘를 얘라고 생각하는 거. 마치 우리가 3의 81제곱을 1의 27제곱으로 낮췄듯이 이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낮춘 거예요. 뭐 차수를 낮췄다고 볼 수도 있고 전개를 할 만하게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얘 실제로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써볼까요? 2x의 세제곱이니까 얘 8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 요거 하나 4x제곱이 3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2x제곱.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 요거 두 개 뽑은 게 2x인데 그것도 3번 나올 거야. 그래서 6x가 될 거고 맨 끝에 거 3번 뽑는 건 한 번 나올 거니까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요 3차식 전개가 끝났고 이거조차도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얘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건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여기다가 뭐 기억자 쓴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 해가지고 8x만큼 들어가고 8x 세제곱 더하기 16x제곱 빼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 또 계속 나눠 가시면 이 나머지에 대한 식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이 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까지 한번 내보시고 여기 지금 내가 뭐 기출에 있었던 문제들이랑 지금 추가로 2개의 문제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걸 복합적으로 계속 연습하시면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상 나머지가 어디서 생길 수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라는 거를 꼭 반복 숙지하시길 바래요. 2번 답이 이거 답이 5가 아니야? 아니요. 왜? 나 뭐 잘못했어?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라고 하지 말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줘. 저기 마이너스 1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빠진 거잖아. 이거 5 플러스 1에 11제곱을 하면 여기 플러스 1. 근데 거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내가 지웠잖아 여기. 아, 답 맞을 텐데 이거 뭐 맞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 더하기 1까지가 5 더하기 1의 11제곱이고 1의 11제곱이 끝에 나올 거고 거기에 빼기 1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웠어. 아까 하면서 여기 빼기 1이 있으니까 5까지 생각하면 요만큼이 되겠죠? 하면서 한 거예요. 맞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나머지가 안 생길 거고 55에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55를 25로 나눠서 나머지 5 맞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얘야. 우리 프린트해서 맨 처음에 우리 정규 수업 할 때 기본 개념 설명할 때 합동식 설명하면서도 그때도 내가 식으로 푸는 거,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거, 뭐 합동식으로 푸는 거 할 때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로부터 만들어진다.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저번에 한 문제 남았던 거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작전중학교랬나? 고등학교지? 작전고등학교 몇 번 문제인가요? 24번 문제인데 38페이지에 24번 문제입니다. 38페이지 24번. 이거 풀고 또다시 개념 정리 하나 더 해줄 거야, 얘들아. 마시고 와. 마시고. 물 빨리 떠. 안할 거니까. 자, 38페이지 24번을 볼게요. 우리 요거 저번에 나왔던 거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식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정리할 시간 좀 줄까? 조금만. 알았어. 이제 올 때까지 조금만 적어봐. 다 적어야 된다 이거. 근데 적으면서 수업 들으라고 했어. 근데 잠 깨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원래 내가 그냥 뭐 집에 가서 이제 필기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요즘 상태가 다들 많이 안 좋잖아요. 학교 다니고 하니까 계속 뭔가 움직이면서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고 그 잠을 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인 거거든.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잠을 못 참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부도 못해요. 잠을 잘 참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왜 그럴까? 의지 차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당연히 공부도 잘 할 가능성이 높겠지. 잠을 쫓는 것도 실력입니다. 정확하게. 자, 24번 문제고요. 여기 문제를 보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1을 ax 마이너스 b로 나누는 뭐 몫이랑 나머지 이런 거 나왔으니까 우리 검사식은 당연히 적어야겠죠? 검사식 너희들의 풀이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ax 마이너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1x라고 하고 나머지를 r1이라고 하자. 뭐 이런 4차식을 ax 마이너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q2고요. 나머지를 r2라고 하자고 했는데 근데 세 번째 줄에서 R1하고 R2가 같게 되도록 하는 순간에 A, B에 대해서 뭐 Q1 1 더하기 Q2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 같다고 놓고 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R1과 R2가 같게 되도록 하는 순간을 관찰하자라는 얘기니까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 Q1, Q2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를 안 적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좀 해봐. 거기 맨 마지막에 단조건 있죠? 단조건? 단조건, 괄호 열고 단 어쩌고로 마무리되는 문제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 단조건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따로 빼놓고 끝에다가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도 사실 수업하면서 몇 번 했었어요. 숫자 조건, 최근에 했던 얘기는 그런 거죠. 숫자 조건 나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라. 그 다음에 단조건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단 어쩌고 저쩌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괄호까지 치면서 단 콤마까지 치면서 적어 놓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A,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이거를 놓치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 문제 한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다 단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뭐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정보 캐치하고 거기에 이 한글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이런 정보 구하라는 게 얘고, 이런 단조건도 있구나, 조건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요약 정리를 적고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빔을 쏘지 않는 이유 얘기했었죠. 너희들이 이 풀이에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너희들 풀이를 쌤이 쭉 도와보니까 뭐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어요. 배운 대로 얘가 ax 빼기 b 1차식이니까 이 x 자리에 a분의 b를 집어넣어서 없앤 다음에 뭐 a분의 b 집어넣으면은 뭐 r1에 대한 어떤 a와 b와 r1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도 a분의 b를 집어넣어서 관계식 나오는 거고, 뭐 그거 두 개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뭐 R1을 A와 B에 대한 거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풀리기는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느껴야지. 뭘 느낄까? 이 문제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지 않나요? 특이한 상황. 나머지가 똑같아. 우리 나머지가 똑같은 문제 저번에도 하나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나가서 나누는 식도 똑같아. 나누는 식도 똑같아. 자, 그러면 이따 최종적으로 유형 정리를 좀 해주겠지만, 나누는 식도 똑같고 나머지도 똑같으면 이건 그냥 빼보는 게 답이에요. 이건 그냥 빼보는 겁니다. 빼본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지만,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면 지금부터 이 유형을 좀 익혀보길 바라고, 익히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항상 내가 이런 풀이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근데 이게 최선이다라는 걸 배웠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너희들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차수를 한번 볼게. 이거 3차고 지금 1차로 나왔으니까 얘 몇 차지? Q 2차죠. Q1은 2차예요. 4차를 1차로 나왔으니까 얘 몇 차죠? 3차. 차수, 계수, 비교는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 요 ax 세제곱이고 여기 ax니까 얘는 1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즉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다. 여기 ax 4제곱 ax 있으니까 여기도 1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식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겠지. 이 문제에서 그게 쓰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빼볼게. 왜 빼는지를 느껴야 돼요. 왜 빼보는지. 자, 근데 우리 조금 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3차에서 4차 빼는 것보다는 4차에서 3차를 빼는 게 낫겠죠.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 이런 표현이 안 나오게끔 하려고 여기 아래에서 위를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심지어 여기 뭐 1차항이랑 상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여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얘는 ax 세제곱으로 묶이겠다. ax 세제곱이 공통인 거고, 여기 x 남고 얘는 1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빼본 결과. 그 다음에 자, 왜 빼보는 건지는 사실 이 우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변. 자, 봐봐. 나누는 식이 똑같고 나머지가 똑같아. 빼면 여기 뒷부분 깔끔하게 없어질 거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라 나누는 식이 똑같기 때문에 빼는 순간 인수분해가 된 꼴이 그냥 남아요. 여기가 ax-b로 묶일 거잖아. 이 묶인다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야. ax-b에 q2-q1이 뒷괄호에 묶여 들어가겠죠. 여기가 q2x q1x 이렇게 묶여 들어간다. 묶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다룰 때 인수분해가 된다면 굉장히 분석의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했잖아. 그래서 빼보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야. 빼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 형태, 인수분해가 된 형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된 형태는 아마도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겠죠. 여기가 인수분해 된 형태니까 뭔가 인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잠깐 이거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해 봅시다. 얘가 그러면 몇 차인지 다시 한번 차수를 좀 볼게요. 이거 Q2가 3차고 얘 2차였으니까 얘는 뭐 0으로 날아갈 일은 절대 없고 여전히 몇 차입니까? 3차죠. 3차인데 2차를 빼봤자 뭐 최고차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3차고요. 거기에 1차가 곱해져 있고 여기 A랑 B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1차가 맞는 거지. 3차, 1차니까 여기 4차. 차수 관계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변을 가지고 빼볼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건데 좌변도 우연히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얻어냈죠. 안 됐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게끔 줬을 거라고.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 비교를 할 건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는 불가능하고 비교는 개수와 차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여기서 차수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다 돼 있으니까 인수끼리를 좀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x라는 인수, 이 앞에 곱해진 숫자는 좀 제외하고 생각할게. x라는 인수가 3개 있어요. 이렇게 써볼까? x 옆으로 쓰자. x 마이너스 이렇게 4개의 인수가 곱으로 연결돼서 4차식을 이루고 있는 거고, 우변은 ax-b라는 1차 인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3개가 있겠지. 근데 이게 2개가 같다라는 건 인수가 똑같아야 돼. 인수가 똑같아야지 같은 식인 거니까. 그러면 이게 봐봐, 여기에 지금 x가 3개 있으니까 구분되는 2개의 종류가 x랑 x- 이렇게 2개가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케이스로 나눠질 거야. 이 ax-b가 x일까? 그러면 여기 나머지 3차가 얘가 x를 갖고 있다면 이 나머지 3차가 x 2개랑 x-를 1개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케이스야. 케이스 한번 나눠볼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만약에 x였다면, x를 가지고 있다면, 정확하게 x인지 모르겠죠? x의 실수배일 수도 있으니까 이 ax-b가 x였다면 이 뒷부분이 x 2개랑 x-1 1개를 가지고 있어야 같을 수가 있는 거죠. 2개의 식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인수도 당연히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되겠죠. 뭐 종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ax-b가 x-1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다면, 즉 x-1의 어떤 실수배 꼴이었다면, 그러면 얘가 얘를 갖고 있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요 놈이 x 3개를 갖고 있어요. x 3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 x 세제곱의 실수배, 몇 x 세제곱 이런 꼴이라는 얘기인 거야. 몇 x 세제곱. 그렇지?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 거기에서 케이스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걸 이제 캐치를 해야 되겠지.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케이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A,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A랑 B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AX-B가 B를 가지고 있는, B를 인수로 갖고 있는 놈이라면 이 X의 몇 배 이런 꼴이어야 돼. 2X, 3X, 4X 이런 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X로 묶일 수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야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AX-B는 X-1의 실수배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 두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문제를 조금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결론 났어. 이 AX-B라는 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최고차항 계수 A로 줬으니까 얘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얘기인 거죠. X-1. 따라서 A랑 B랑 똑같다는 얘기야. A랑 B랑. 그래서 결론적으로 A랑 B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고, A랑 B랑 같다는 걸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 우리 Q2X 이것도 쓸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얻어냈으니까 이것도 얻을 수가 있겠죠. Q2X에서 Q1X를 뺀 이 3차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최고차항 계수는 뭐라고 잡을까? 근데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지 지금 여기서 A니까 여기 1로 시작한 놈이라겠죠? 얘가 X 세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를 낮췄다면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 예를 들어 Q2, Q1 뭐라고 할까? 3 마이너스 Q2, 3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문제 난이도가 좀 쉬웠겠죠. 왜? 우리가 여기 케이스 두 번째가 확정나면서 지금 Q2 빼기 Q1이 X 세제곱이다라는 걸 얻었으니까 얘가 나왔으면 여기 3 집어넣은 다음에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지? 여기 Q1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물어봤다면 정답은 마이너스 27이다 해서 이 Q1과 Q2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얘는 여기서 끝내기를 희망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구하는 이 질문 자체를 보니까 집어넣는 값도 다르고 더해보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덧셈에 대한 정보는 이 과정에서 얻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결국엔 이 문제는 Q1x랑 Q2x 이 식을 구체적으로 구해보라는 의도인 거야. 집어넣는 값도 다르니까 이거 뭔가 이 하나의 연결된 식에다가 1 넣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1 넣고 여기다가는 2 넣고 이렇게 개판으로 줬잖아. 다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더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냈어. A랑 B랑 같다라는 문자를 지금 줄였어요. 그런데 Q1하고 Q2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해보라는 의도를 확인을 했으니까 원래로 한번 돌아볼게요. 원래로. 자, 첫 번째 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랑 B가 같다라는 걸 얻어냈으니 저 식이 한결 간단해질 겁니다. 첫 번째 식은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AX-A니까 A로 묶었을 때 X-1 그 다음에 Q1에 X 더하기 어쩌고일 거예요. 이게 R1인 거지. 근데 이제 R1도 구할 수가 있겠지. R1도 구할 수가 있을까? 아까 처음에도 구할 수 있긴 했었어요. 이거 A분의 B 집어넣은 다음에 A와 B에 대한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X-1이라는 인수가 생겼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 집어넣으면 A 빼기 A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R1이 1이었구나. 이제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R1이 1이었구나. R2랑 같다를 생각하면 R2도 당연히 1이겠죠. 자, 두 번째 식도 적어볼게요. 두 번째 식은 오른쪽에다 적어볼까? 두 번째 식이 AX 4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고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A로 좀 통일을 시켜보는 거야. A에 X 마이너스 1에 Q2에 X 더하기 여기도 1이죠.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1인 거고 뭐 애초에 같다고 설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1이라고 봐도 된다. 괜찮니? 따라오니?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 Q1X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문자 하나가 남아있긴 하지만 자, 이 꼬라지가 이제 풀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겠지. 우리는 수험생이야. 문제를 푸는 사람인 거고 당연히 너희들이 풀 수 있게끔 냈을 거라는 믿음은 항상 깔려 있어야 돼.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날려볼까? 이렇게 더하기 1 더하기 1 날려보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는데 요 좌변에 나눈 AX 세제곱 마이너스 AX를 AX 마이너스 A로 나눠주기만 하면 Q1X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 여기에 얘를 곱하기 얘다라는 의미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를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이 식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AX 4제곱 마이너스 AX를 얘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몫이 Q2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눗셈만 하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진행해볼게요. 이 앞에 식은 AX로 묶이네. AX로 묶이면 뭐가 묶여 들어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묶여 들어가. 맞아?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또 되지 근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고 A의 X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볼게. A의 X 마이너스 1 사실 나눈다라는 개념은 아닌 거야. 얘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여기에 뭔가 곱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뭐 여기가 0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눴을 때 뭐가 남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Q1X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a 지워지고 x-1 지워지니까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x 더하기 1 얘가 q가 되겠습니다. 라는 문제지.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눠 떨어지게끔 당연히 설계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 AX로 또 묶이네. AX로 묶었을 때 A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묶이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 밑으로 내리면 A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얘가 Q2X다라는 얘기니까 A 지우고 X-1 지우면 X하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고요. 이게 Q2X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Q2X가 얘였으니까 얘가 여기에 곱해지면서 좌변의 식이랑 똑같아졌다는 얘기인 거고 Q1X가 얘였으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답은 나왔죠 이제? Q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얘 1 곱하기 2여서 Q1이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Q2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7 2 곱하기 7이니까 14 이 문제는 16이 정답이 되겠고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 이런 문제들이 자주 봤으니까 정리를 해볼게. 우리 이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어떤 정보를 줄 때 똑같은 식이 아니더라도 나머지가 같다라는 정보를 되게 많이 줄 거거든. 자, 나머지가 같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해봐야 될 행동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첫 번째 유형, 이 두 개 다 연습해봤어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인데 자, 이거 두 개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나머지가 같다라는 식이 나왔으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은 이런 거지.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1이고 나머지가 R인데요. 뭐 또 다르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는 C로 나눴을 때 몫이 Q2고요. 나머지가 똑같이 R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이 R을 좌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럼 좀 넘겼으면 이게 A-R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가 BQ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A-R이 CQ가 된다는 거니까 CQ2, BQ1이 된다는 거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나머지가 똑같고 뭐 주어진 식도 똑같으면 넘겼을 때 이 좌변에 정리되는 식도 똑같은 거고 그 식이 이렇게도 인수분해되고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인수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겠지. 예를 들어 뭐 B가 Q2에 들어가 있으면 Q1이라는 게 C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인수를 또 매칭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넘겨놓고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항입니다. 나머지를 좌변으로 이항 후 인수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밖에 할 게 없어. 내가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해 주는 거니까 나머지 그 똑같은 나머지를 좌변으로 넘기면 뭐 이 첫 번째 방법을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좌변에 있는 식도 뭐 같게 주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뭐 실수배 단위로 줄 가능성이 높겠죠. 실수배는 아니고 뭐 같게 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유형은 이 문제를 가지고 쓸 건데 얘는 뭐 남은 식과 나머지가 다 같을 때 빼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빼본다로 정리할게. 빼본다.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빼볼 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물며 지금 만약에 이 유형이었어도 여기서 뺐을 때도 뭔가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0 될 거고 여기가 B-C에 Q1-Q2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뭐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큰 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내가 어떤 나머지가 같다는 정보가 나왔을 때 얘 해보거나 얘 해보거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걸릴 거다. 그런 얘기인 거야. 빼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형 문제도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오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 많은 얘기를 했어. 나머지는 만약에 나머지만 구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가 어디서 생길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해볼까요? 나머지가 같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으면 너희들이 해봐야 되는 행동 강령 같은 거죠. 빼봤을 때.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끄집어지는지도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 자, 됐어요. 우리 잠깐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정리할 겸 잠깐만 쉬었다가 풍산자 좀 보겠습니다. 쌤. 응. 2번 1 안 빼셨는데요. 네, 진짜 안 빼셨어요.